오늘은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혁신의 확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쓰기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사례와 함께 이론들을 좀 배워갈 건데 궁금한 부분들은 뒤에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풀어야 하는 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individuality and commonality. 이게 뭐냐면은 개인은 다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commonality, 공통 분모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케터 입장에서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마케팅을 모두한테 동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모두한테 다르게도 할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세그먼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커머널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혁신과 관련이 있냐고 생각해보면은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인공지능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타 뭐 로봇 청소기도 막 새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 청소기 보면 로봇 팔이 나와서 양말 집어주고 이런 거 있어요 집에? 없어? 저도 없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 광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누가 살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래서 커머널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트라이얼 해줄까 그런 거죠.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른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집이 재벌인 분들이 있습니까? 재벌? 아유 재벌? 재벌이 한국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 딕셔너리에 나오더라고요. 아유 재벌? 부럽죠, 그죠?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다를까요? 생각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재밌어요. 그 인간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큰 틀 자체는 비슷해요. 네. 그죠? 그만큼 인간은 공통분모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마케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보면은 뭐 신제품들, 변호사 앱 이제 모든 게 앱화되어 가고 있고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나와서 누가 쓸 것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개발비 들어간 것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들이 새로 나와요. 뭐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니 나왔는데 망한 것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페이 서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 화폐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거는 성공하는데 어떤 거는 막 폭망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우리의 고객이고 누가 우리 걸 사줄까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웹툰을 그린다고 가정해 보죠. 그 웹툰을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림 뭐죠? 그건 예술가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고민하면은 마케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고민 딜레마를 잘 이겨내야 돼요. 세계 최대의 호텔은 어디 있죠? 답은 알잖아요, 그죠? 뭘까요? 메리어트, 하얏트, 에어비앤비잖아요, 그죠? 에어비앤비 뉴스를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지점을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런 서비스가 처음 나올 때 저도 봤는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페이 구조, 돈을 내는 구조에 대한 복잡성도 있고 그리고 보호하는 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었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의 확산들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증거들은 많이 일어날 거고 아마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죠, 그죠?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슈퍼 하이웨이가 나와서 엄청나게 빠르게 연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도 KTX가 있죠. 일본은 신간센이 있고 중국도 비슷한 고속철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하이퍼루프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루프 안에 진공으로 그 만들어서 이 자기장을 통해서 그 지차를 운행하는 서비스도 고안되어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소설 속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현실화되어 있죠. 예, 문제는 이걸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탈 것인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티켓 프라이스.
얼마나 돈을 내고 살 것인가. 그만큼 이 신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를 참 볼만한데 홀로그램 포 더 킹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탐 행스가 주인공인데 홀로그램이 되는 신기술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이 세일즈 퍼슨이거든요. 여기 탐 행스가. 그래서 사우디에 있는 왕에게 이걸 팔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신기술이 나오는 거는 빠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주차 시스템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활용되는 건 지금이죠. 네, 그렇죠. 사실 나온 기술은 20년 전인데 불구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소비자를 못 찾았고 적정 기술의 타협점 못 찾은 거죠. 자, 혁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혁신의 사례는 이미 배웠으니까 그럼 혁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혁신은 뭘까요? 혁신은 뭘까? 새로운 거? 혁신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혁신. 새로운 거는 이분이 했는데 우리 옆에 친구가 해볼까요? 기존과 다른 거, 그죠? 새로운 거, 기존과 다른 게 혁신이죠. 이거 혁신인가요? 이거 혁신? 쌈장 라면이에요. 기존과 다른 건 확실하죠. 이거 혁신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하죠. 그럼 뭐가 혁신이? 이거 혁신이 이거 먹어볼 생각 있어요? 쌈장 맛있잖아.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이 혁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compare to existing products라고 이제 제 밑줄을 줘놨죠. 기존에 대비해서 다른 건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밑줄 긋은 게 subjectively or objectively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아까 쌈장라면 돌아가 보죠. 이거는 주관적으로는 달라요, 확실히. 근데 커머널리티 얘기했죠. 공통 분모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미 있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르지만은 그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많은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만족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좀 더 가면 이야기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 objective innovation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편타당하게 다르다, 혁신적이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게 질적으로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바카스 아이스크림 이거 이노베이션이에요? 왜? 이거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냥 바카스 얼리면 아이스크림 맛 안 나는데 이거 먹어볼래요? 왜? 근데 바카스 젤리는 엄청 성공했잖아요. 이거 먹어볼래? 어때요? 혁신적이에요? 어렵죠. 조금 더 가보죠. 근데 이 혁신이라는 건요, 사실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아까 개인에 따라 혁신을 느끼는 주관적 차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2018년 뉴스인데 이 아나운서가 그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브로드캐스팅 하는데 안경을 쓰고 나왔거든요. 그때 이게 혁신적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안경을 쓰고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 보면요. 근데 이게 근 몇 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죠? 그때는 세상에 여자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뉴스에 나왔어? 콘택트 렌즈 안 쓰고? 혁신적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처럼 시기에 따라서 또는 문화적 컨텍스트에 따라서 제가 여기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여기선 혁신적이지 않은데 베트남에서는 엄청 혁신적이라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면은 수많은 것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 보죠. 예, 불닭볶음면이 혁신적인가요? 성공했으니까 우리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혁신들은요, 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마케팅 전략을 면밀하게 떠서 혁신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트라이얼을 많이 하다 봤는데 이게 우연히 성공했고 이걸 마케팅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뭐 이거 카레빵 어떻습니까? 먹어볼래 카레빵? 그닥 성공하지 못한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어떤 포켓몬빵은 대박 상품이 되었고 왜 카레빵은 대박이 안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의 확산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보면은 근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우리 그 연대와 고대가 빵을 만들어 성공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편의점에 가면 이거 사람들이 먹습니까? 먹나요? 안 먹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이게 막 서로 경쟁적으로 먹고 했는데 잠깐의 트렌드가 지나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빵집은 또 있지도 않아요, 그죠? 혁신이라는 게 타임라인에 따라 바르고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서 막 바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얘기해 보죠.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 아이템, 콘텐츠, 예를 들어서 노래, 아니면은 뭐 물품도 괜찮죠. 이런 그 아까 이야기했던 뭐 아이패드, 청소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특히 서비스인 경우에 사전 예측이 거의 불가해요. 왜 강남 스타일이 갑자기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물론 시간은 꽤 됐지만은 왜 최근에 몇 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가 나오고 이게 갑자기 바이럴리티를 가졌을까요? 이 많은 부분에서는 이 콘텐츠의 확산은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라이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그게 혁신이 되어가고 있는지 퍼져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고 그 다음 마케팅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소위 누가 얘기하면 애자일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보시면은 이 콘텐츠는 특히 힘들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한국의 콘텐츠가 워낙 잘 만드는 편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틀을 수출하는 이 포맷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뭐 어떤 나라에서는 꽃보다 할배가 성공하는데 미국, 이탈리아, 터키, 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했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선 이게 별로 흥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 나라의 문화적 컨텍스트에 따라서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 혁신의 확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좀비물이 때로는 흥행을 했는데 다시 똑같은 폼에서 좀비물을 만들었는데 흥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새롭다는 거, 아까 다르다는 이야기와 새롭다는 이야기 했는데 새롭다는 것은 뭐가 새로운 걸까요? 광고에서는 뭐 보면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전에 나온 거를 새롭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똑같은 클리커를 주면 이게 새롭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일반적인 기준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어요. 흔히 신상품에다가 신제품, 신상 이렇게 네이밍만 태그를 해도 매출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마케팅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죠. 신제품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봐도 그죠? 뭐 새로운 제품들 무한히 나오죠. 그리고 무한히 실패합니다. LG가 특이한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이거 사고 싶은 의용 있습니까? 이거 살 생각 있어요? 클래식 TV? 이게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중고 아이템으로 엄청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저도 사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비슷합니다.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신상이라는 장점을 제대로 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단기간에 확산을 하는 게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이노베이션의 유형들을 한번 이론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이건 뭐 영어로 는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은 연속적인 이노베이션, 하나의 신상품이 나왔는데 조금씩 바뀌는 것을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디스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은 전과 후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을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혁신이라고 해요. 이 중간 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두 개는 알기가 쉬운데 그래도 보면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Continuous Innovation인데 여러분 집에 이거 있습니까? 이거 한때 유행했었는데 슬리퍼인데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 다니는 거죠. 이거 혁신적입니까? 저도 이거 샀어. 근데 이게 너무 더러워지더라고요. 문제가 빨기 너무 어려워. 근데 보면 그 다음에 혁신이 이거 있었죠. 뭐냐면은 슬리퍼인데 곰 발바닥도 있고 토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혁신적입니까? 왜 처음에 나왔을 때 신기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곰발바닥에서 토끼 그다음 뭐 사슴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모디피케이션인 거죠.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걸 조금씩 바꿔가지고 나온 것들이죠. 이게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약간의 수정을 한 것들이죠. 자, 불닭볶음면은 혁신이죠. 새로 왔잖아요, 처음에. 근데 불닭볶음면에 여러 가지 이제 모디피케이션이 나오고 있죠. 뭐 까르보 불닭볶음면 성공했죠. 이것도 쿨 썸머 불닭볶음면. 아마 불닭 그 생태계에서 나온 제품들이 한 10대 개는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나온 거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계속 나오는 것들은 continuous innovation, 지속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뭐 여름 한정판도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이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사람마다 선호가 있겠지만은 펩시가 이제 그 제품 마케팅하다가 펩시 미니를 출시했어요. 펩시 미니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캔이 한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일반 캔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확 줄인 거죠. 그 펩시 미니를 가격을 낮춰서 팔았어요. 이거 혁신입니까?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은 안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확 줄여버리니까 되게 신기해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순간적으로 잘 됐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라벨을 바꾸거나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역시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강사가 본인이 이제 역사 강의를 할 때 옷을 바꿔서 입고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왕조 옷을 뭐 이런 거는 뭘까요? 이것도 혁신이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은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세팅마다 바꿔 입는다면 이건 모디피케이션을 볼 수 있는 거죠. 약간의 변형을 통한 혁신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넘어갈게. 부끄러우니까. 보면은 저도 바꿔서 입어보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신상품에서 significant alteration이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영어로 modification 했었잖아요. 이건 significant alteration을 봤죠. 바뀌었는데 뭔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랬을 때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역동적인 이제 연속적 혁신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 자, 보면은 이거죠. 일반 칫솔이 있잖아요. 칫솔 대신에 전동 칫솔로 바꿨죠. 오랄비가. 이거는 칫솔 자체의 기능은 같잖아요. 근데 안에 모터를 달았다는 의미에서
significant alteration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례는 이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이팟 있죠. 아이팟 그 MP3 플레이어 과거에 있었죠. MP3 플레이어를 사고 싶은데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쓰는 시대여서 카세트가 안에 들어가게 껍데기만 아이팟이었던 제품들이 있었어요. significant alteration이죠. 약간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보세요. 이거는 흥미로운데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이코노미는 이렇게 또 낑겨 앉아 가잖아요. 그죠? 이 비행기 좌석은요. 서서 가는 비행기 좌석이에요. 근데 서서 가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약간 기대서 갈 수 있게 이게 의자가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여러분 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일본까지 간다고 가정해 보죠. 10만 원을 5만 원에 해주겠다. 그럼 타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좌석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기존 거에 비해서 상당히 변했죠. 컨셉 자체가. 그래서 Dynamical Continuous Innovation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약간 보면 노예선 같지 않습니까? 그죠? 좀 무섭긴 해요. 근데 가격이 싸다면 용서해 줘야죠. 이건 어때요? 미역국 라면. 이걸 모디피케이션을 볼 수도 있긴 한데 기존에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그 이런 식자재와 라면을 결합한 형태인데 이게 의외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예, 속에 부담이 저도 없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 시도됐고 기존 거의 변형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significant alteration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저도 보고 매력적인 제품이라 생각했는데 충전기 충전 배터리를 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이 충전 배터리의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은 이거를 배터리 충전기에 넣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요 같은 USB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배터리를 개발했었죠. 이런 거는 그냥 모디피케이션을 보기보다는 구조 자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significant alteration을 봐야죠. 뭐 저는 테무를 제가 많이 쓸데없는 걸 많이 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집에 이제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정원 가꾸나? 정원 가꿀 때 사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게 동물에서 메타포를 갖고 와가지고 장갑인데 앞에 이 갈고리가 이게 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보면서 야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니. 그리고 판매 지수도 엄청 높고 좋더라고요.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꽃을 가꾸고 있는데 동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가장 중요한 discontinuous innovation을 이야기해 보죠. 이거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게 discontinuous innovation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나온 거죠. 포드 자동차처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바뀐 게 아니고 있던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discontinuous innovation.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그랬죠. 호텔은 보면은 누군가가 지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풀링해서 받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이제 사람들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죠? 어떤 곳이나 호텔이 될 수 있다. 이건 discontinuous innovation이죠. 그죠? 아이폰이 그랬죠. 저는 이 스마트폰을 제가 언제 샀더라? 2010 한 1년 정도 샀어요. 근데 아이폰은 2007년도에 나왔죠. 그죠? 저는 좀 늦게 사용한 편이긴 한데 저는 아이폰이 나올 때도 이렇게 일반 피처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피처폰과 아이폰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런 스마트폰 자체가 처음 생태계를 저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고 뭐 어렸을 때는 피처폰을 쓰다가 처음 스마트폰을 썼을 때 어땠습니까? 어땠어? 좋았어요? 이건 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이해를 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앱 스토어에 가서 다운받고 뭐 깔고 이런 자체가 신기하긴 한데 이해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지금 애기들 보면 얼마나 빠르게 배워요. 그죠? 이게 바로 디스컨티뉴 이노베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항상 보면은 새로운 제품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옛날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역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거 제가 온라인 디자인 그 웹사이트 같은 데서 찾은 건데 똑같은 의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옷걸이로 쓸 수 있다. 아무튼 이런 것도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바꾸는 것도 역시 이노베이션에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즘 이제 그 연령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초등학생들이 별로 없죠. 초등학생 이 쓰는 학교를 요양시설로 바꾸는 것도 혁신이라 볼 수 있죠. 기존에 있는 똑같은 건데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많이 하고 있는 게 대학 내에 요양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에 보면 리쿄 대학교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시설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령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역시 기존 시설을 다르게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입장에서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때요? 콜라 팝콘을 섞었어요. 콜팝이라고 해서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엄청 먹었죠. 저도 근데 맛있더라고 이상하게. 이 보면은 탄산이랑 이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런 것도 기존에 새로운 게 아니죠, 그죠? 콜라는 콜라대로 있고 팝콘은 팝콘대로 있는데 이걸 다르게 믹스 앤 매치를 한 거죠. 네, 보면은 많아요 이런 사례들은. 분식집이라는 거는 기존의 프라이싱이 로우 프라이싱이죠, 그죠? 분식은 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바꿔서 분식은 비싸다라고 포지셔닝 해버리면은 또 다른 혁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을 이제 압구정 정도로 이제 하고 렌트가 높으니까 분식 가격 확 올려버리는 거죠. 분식을 고급 식당으로 바꾼 그런 형태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혁신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때 또는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다각도로 고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이제 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혁신이 스프레드 아웃,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그 디퓨전이라고 하죠. 이게 확산되는 게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막 그래요. 제가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걸 빠르게 확산시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냐면은 혁신 단계에서 친구가 친구에 추천하기도 하고 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있는 콘텐츠를 보고서 수용하기도 하죠. 많은 혁신적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사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사고 싶어. 개인 모빌리티인데 날아다니는 거죠. 이거 왜 사람들이 안 살까요? 이거 왜 안 살 것 같아? 위험할까봐. 그죠? 비쌀까봐. 보면은 우리 킥보드, 전동 킥보드 있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때문에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데 킥보드도 과연 전동으로 할 때 팔릴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미 혁신 확산돼 버렸죠. 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됐을 때 과연 누가 이걸 사고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것인지를 감안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나인봇이라는 이게 킥보드예요. 킥보드. 저도 중국에 자주 가는데 중국에 가면 아직도 타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약간 광고가 좀 특이한데 한번 보시죠. 집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치면은 대학원 못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보고서? 여러분도 막 집에서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멋져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뭐 흥미로운데 이게 35만 원밖에 안 해요. 당시 가격으로 출시 가격으로 보면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왜 안 사요? 집 멋지잖아. 이렇게 막 까만 형들이랑 막 같이 이런 것도 하고.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 아니 여기 캠퍼스를 딱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은 이게 남펑요들이 멋지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로예요? 할 생각 없어? 어. 이거를 넘어가야지. 어떻게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걸 사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케터 입장에서는요, 그죠? 보면은 어떤 것은 이노베이션이 빨리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relative advantage. 지금 있는 것들에 비해서 어드밴티지가 상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이거죠. 아까 우리 호수은 씨가 얘기했는데 comparability. 우리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이게 어울려져 있는가. 지금 있는 킥보드들은 이제 처음엔 안 됐죠. 근데 사람들이 QR로 해가지고 렌트한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이게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complexity. 얼마나 복잡하게 느껴지는가인데 예를 들어서 보죠. 호텔 예약을 지금은 뭐 여기어때나 뭐 아고다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회상해 보세요. 이게 복잡하다 느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결제 시스템이 간편해지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빠르게 확산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러빌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나인봇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내가 타보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observability인데 이게 보여지는 건데 보세요. 제가 나인봇을 샀어. 35만 원을 주고 캠퍼스를 누비면서 이걸 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쿨 가이 이러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이 이런 걸 왜 타고 있지?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observability예요. 자 보죠. 여러분들이 명품을 샀어. 근데 테크놀로지 명품이에요. 딱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보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사고 다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이제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뭐 이런 걸 타고 다녀? 듣지도 못한 차잖아 이렇게 느낀 적이 근 몇 년 전에만 해도 있었어요. 지금을 타고 다니면은 혁신을 이끄는 차라는 인상을 가지고 내는 거죠. 이게 observability예요. 이것 때문에 광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가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혁신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원클릭 결제라는 게 되게 많아졌죠. 근데 원클릭 결제를 처음 만든 건 아마존이었었어요. 제가 이거 가입을 했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테무도 지금 하고 있죠. 보면은 딱 보다가 오씨 눌러 막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눌렀나 막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 막 이렇게 막 산처럼 쌓여있죠. 막 아마존에서 온 것들이 원데이 배송의 원클릭 결제니까 결제 과정 자체를 클릭 한 번으로 이제 통일한 거죠. 지금은 이게 저작권이 없어요. 과거에 저작권이 있는 상태였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보면은 이제 혁신의 확산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죠. 이게 혁신의 틀이에요. 특정 조직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죠. 혁신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있습니까? 이 중에서? 인플루언서? 혁신을 확산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 혁신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리젝트, 거절하는 사람들은 디마이스 오브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을 거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는 방법 뭐죠?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계속 보세요. 여러분 웹툰 보시니까 웹툰 다 보나요?
공부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휴일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밖에 안 하는 거죠. 저도 웹툰을 보기 시작했는데 웹툰을 안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저도 공부하려고 보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특정 제품을 트라이얼, 그러니까 시험 소비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보면은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품에 대해 배워요.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은 이제 광고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이죠. 여러분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하다가 신제품이 나왔네? 새로운 패션 브랜드가 나왔네? 저장해 놓잖아요. 그죠? 보고 나중에 사야 되겠다. 이게 학습인 거죠. 소비자 학습. 소비자가 사람들이 제품을 알고 어웨어니스, 그 다음에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리액션,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나인봇 안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를 어떤 세그먼트한테 할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디비주얼리티에 집중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마케팅 머니가. 가장 유의미한 세그먼트를 찾아야 해서 이걸 확산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보면요, 언제 디퓨전이 빨라지는지 이 요인들을 한번 중요한 내용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플라이어, 공급자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때예요. 예를 삼성전자라고 보죠.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 체인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혁신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서플라이어 레퓨테이션이 좋을 때, 공급자가 명성이 높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 생각해 보죠. 샤오미가 지금은 상당히 그 헤비한 세계적인 회사가 됐죠. 근 한 6, 7년 전만 해도 샤오미가 정말 모르는 회사였어요. 제가 샤오미 산 건 배터리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레퓨테이션이 적었을 때인데 지금 레퓨테이션이 올라갔으니까 처음에 배터리만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구매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가 표준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돼버렸죠. 과거에 저도 엔비디아를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게 표준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에 대해서 새로운 게 나오면요, 당연히 표준에 맞춰도 하게 되더라고요.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리소스가 많을 때, 리소스라고 하면은 머니 리소스, 파이낸셜 리소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광고비, 마케팅비가 많을 때, 그리고 휴먼 리소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인력들이 충분할 때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보시면요, 혁신은요,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제로 지금 그 칼로리,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제로 슈거에 표시가 된 제품이 나랑드 사이다라는 사이다예요. 이거 지금도 팔리더라고요. 다시 제로 열풍 때문에 팔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스프라이트, 칠성 사이다 이런 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 당시엔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었어요. 한번 광고가 있으면은 같이 보도록 하죠. 맑고 깨끗한 이미지만 드시겠습니까? 나랑드 사이다는 칼로리도, 설탕도, 색소도, 보존료도 제로입니다. 맛있는 제로 칼로리 나랑드 사이다. 한번 드실 생각 있습니까? 이 비교 광고죠. 맑고 깨끗한 것만 드시겠습니까? 한 건 뭘 타겟팅했죠? 칠성 사이다를 타겟팅한 거예요. 당시에 넘버원이죠. 지금은 뭐 스프라이트도 많이 먹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학습을 시킨 거죠. 보존제 없고 첨가제 없고 당뇨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서 이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 텔레그램 쓰는 사람 있으면 텔레그램 안 써요? 왜 텔레그램 씁니까?
저는 텔레그램이라는, 저 텔레그램 안 깔았는데 텔레그램을 쓰면은 괜히 막 범죄자가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는 못 쓰겠더라고요. 아니면 범죄자 아니면 어페어를 하는 부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쓰고 있는데, 이게 구매 장벽이죠. 물론 텔레그램 무료로 구동이 되지만은 지금도요 카카오톡을 안 쓰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럼 전화 걸어서 물어봐야 돼요. 자긴 절대 안 쓰겠대, 죽기 전까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모 교수님은요 아직도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피처폰을 씁니다. 중독될까봐. 이게 혁신을 거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삐삐를 쓰는 분들도 아직 있는 거 아시죠? 병원에서는 아직도 삐삐 써요. 이게 수술하고 이럴 때 방해되니까 스마트폰을 안 씁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지금 쿠팡이 한국 넘버원이 됐죠. 가장 큰 이제 리테일이 되어버렸는데, 쿠팡이 처음에 이게 구매 장벽을 넘어가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쿠팡이 적자만 벌써 수년째 본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알 겁니다. 뭐 당근 마켓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토스, 여러분 토스 사용자 몇 명이나요? 토스가 사용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청소년을 엄청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카드를 너무 쉽게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용자 디퓨전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소년 토스를 깔려면요 부모도 토스를 깔아야 돼요. 저도 저희 딸이 자꾸 깔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깔게 된 상황인데, 디퓨전이 2배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그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학습 조직입니다. 일종의 학습을 해서 뭔가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후기를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학습을 위해서는요 physical or social stimuli,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극물 또는 물리적 자극물이 필요해요. 이게 뭐죠?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의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지인들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버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안 하느냐는 개인의 개인차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퍼스널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했죠. 뭘까요? 혁신 수용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제품 나오면 빨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사요? 메이오치엔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빨리 사는 편이에요? 왜 안 사요?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알겠어요. 네. 돈을 모으는 거 좋아한다면 할 말이 없죠. 저도 신제품을 빨리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조금 기다리다 사는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오자마자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예약 구매하는 사람 있어요? 예약 구매? 신제품 나오면은 보지 않고, 여기 보수적인 분들이 많네요. 예약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혁신 성향성, 이노베이티브니스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고요. 보면은 사람들의 그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학습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거를 덜 학습되어서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설득입니다. 설득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설득의 핵심은 뭐냐면요, 특정 사물에 대해서 favorable or unfavorable 이렇게 했는데, 선호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텔레그램이라고 해보자. 텔레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뉴스만 보면 되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호의도, 그 favorability를 높일 수 있을지를 설득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죠. 저는 킥보드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걸어가다 킥보드에 치여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도망갔어요. 뺑소니. 그래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무튼 킥보드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제품이니까 이거에 대한 호의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퍼수에이션, 그 설득이라는 게요, 이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어요.
킥보드 아까 봤죠. 킥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떤 또 리스크가 있을까요? 또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얘가 컴퓨터를 샀어요. 맥북 프로를 샀다고 보죠. 비싸잖아요, 맥북 프로가. 그때 어떤 리스크가 있죠? 파이낸셜 리스크가 있죠. 구매했을 때 부담감.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싼 노트북을 샀어요, 제가. 싸고 좋은 노트북을 샀다가 가정해 보죠. 근데 어떤 리스크가 있죠? 애프터 서비스가 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과거에 에이서스가 그랬어요. 대만 제품을 전 에이서스 노트북을 좋아하는데 에이서스는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의 걱정은 뭐냐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망가졌을 때. 이런 걱정을 갖고, 샤오미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샤오미 그 플래그십 매장이 한국에 생길 예정이라고 저 들었는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큰 전기차 메이커 어디죠? 지금 BYD가 전기차 넘버원이 됐어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근데 BYD 차를 제가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격은 싸서 좋은데. 자, 이제 설득이 들어가죠.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설득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집에 이거 스마트 스피커 있습니까? 집에 스마트 스피커 써요? 안 써? 뭐 헤이 스마트 스피커 헤이 아마존 막 그런 거 안 해요? 헤이 엘사 뭐 엘레사 뭐 이런 거 안 해요? 뭐 집에 뭐가 없어 이렇게. 집에 스마트 스피커가 이거 왜 안 사요? 이거 왜 안 사? 왜 안 살까요 이거? 저는 근데 이거를 이게 2개 샀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서 얘기할 때가 있어. 되게 무서워요. 그 다음부터 제가 꺼버렸어요. 막 뭐 아유로니 막 그래요. 막 밤에 그래가 영어로 막 무서워가지고 내가 구글 스피커를 제가 2개 샀다가 꺼버렸는데 생각보다 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사는 것도 복잡한데 또 하나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복잡하긴 했는데 이거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죠? 설득해야죠. 아까 태도, 그죠?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쓰는 사람들은 계속 어답션을 하고 또 안 쓰는 사람은 계속 리젝션을 해요. 여러분 인공지능 서비스를 그 매일 쓰나요? 우리 친구 인공지능 써? 어떤 걸 써요? 딥시크 안 써? 딥시크? 뭐가 좋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AI 에이전트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구독료를 내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AI 에이전트 구독료? 뭐 얼마 내요? 챗 GPT 내나? 딴 거 구독할 생각 없어요? 저도 3개를 구독을 해봤는데 구독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하나에 20 몇 달러. 또 뭐 하면 젠스파크 또 20 몇 달러. 그럼 구독료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좋은 걸 쓰려면 300달러 내야 되잖아요. 그럼 한 50만 원이잖아. 그거 어떻게 내요 다? 이거죠. 근데 AI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 월스와이라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돈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이게 어려워요. 제가 어제부터 쓰는 서비스는 그 11랩스라는 회사에서 쓰는 책 읽어주는 서비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조금 쓰면 구독료를 또 내라고 하잖아요. 이거 엄청 부담이 돼요 사실은. 이걸 설득을 해야죠. 구독료를 낸 것 이상의 나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설득을 해서 스프레드 아웃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이제 결정을 했죠. 내가 이걸 구매를 할지 아니면 리젝션 할지.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리젝션을 할지, 컨티뉴어스 리젝션을 할지, 아니면 레이터 어답션, 나중에는 구매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아예 중지해 버릴지. 이렇게 소비자를 세그먼트를 나누고 그 세그먼트 안에서 누가 뭐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누가 제일 많이 보죠? 한국에서 60대 여성 남성이 제일 많이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쁘잖아 이거 저 하는다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계속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끌고 있어요.
이 보세요,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이 보면요, 이커머스에 대한 수용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지금 웬만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걸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놀랍죠? 우리 이 모델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타겟이 빠르게 수용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지금 포르쉐 누가 제일 많이 사죠? 포르쉐나 페라리? 누가 포르쉐 있어요? 포르쉐? 포르쉐?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이 아닐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포르쉐나 아니면은 메르세데스 고급형에 대한 광고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 차가 슬로건이에요. 이제는 운전 못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차를 끌고 Move to Heaven 안녕 이렇게 그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세그먼트가 빠르게 수용하고 뭔가를 구매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전기차 살 사람, 전기차 왜 두렵죠? 충전 문제, 예, 충전 문제, 화재에 대한 우려, 그죠? 그리고 처음 구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 정도가.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풀어줘야지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보시면요, 사람들이 혁신해서 사용하게 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플랜의 강도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식에서 설득, 설득에서 결정, 결정에서 활용,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스턴트 커뮤니케이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중요해요. 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한 이후에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반복 구매를 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현대 그랜저를 샀어요. 샀으면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계속 그랜저 광고를 해요. 왜 광고를 할까요? 내가 이 산 거를 프라우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광고가 중요해요. 하다못해 단종된 것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폭스바겐의 비틀, 비틀 제품 같은 경우 단종됐어요. 이 비틀이 이제 판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바이 광고를 집행을 하기도 했었죠. 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식, 설득, 결정, 활용, 그리고 컨퍼메이션, 확신. 나 잘 샀다. 역시 애플이야. 역시 삼성이야. 이런 확신의 과정까지 있어야지 브랜드 로열티가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커머널리티가 있는 특정 소비자 세그먼트를 찾고 그 세그먼트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거부를 하는지를 알아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보면은 누가 가장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이게 세일즈랑 가장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의 퍼스널리티, 성격, 사회적 지위, 교육 주도, 교육의 정도,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하게 혁신에 대한 거부하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상품 만들 때, 새로운 영화를 기획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기획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구매할 생각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처음에 약간 혐오스러웠어요. 이게 보면은 이거 구매할 생각 있어요? 이거 잘 팔렸어요, 의외로. 이 보면은 얼굴에다가 이 마스크를 딱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스크 걸처럼 쓰고 있는데 이게 LED가 나와서 피부를 좋게 한대요. 살 생각 있어요? 왜? 피부가 예뻐지는데. 효과 좋대. 별로요? 후기를 봐요. 후기도 좋던데. 한 60만 원이야. 사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거는 보세요. 보기에도 약간 징그럽잖아요. 그죠? 뭐 집에서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 그러면 우와, 뭐 무섭잖아요. 그죠? 외계인 같고. 이 구매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이게 LED가 나오니까 눈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일단 구매 장벽을 넘어가면 확산이 상당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성 화장품 소비가 엄청 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젊은 남성이겠죠. 뭐 나이 남성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은 구매 장벽에 대한 리스크를 넘어가 버리면은 의외로 많은 구매자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층 특히 남성들 평소에 구매를 안 했던 세그먼트들이 갑자기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그 어답터 카테고라이제이션이에요. 보시면은 이노베이터는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얼리 어답터는 13.5%. 대부분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얼리 메저러티예요. 아니면 레이트 메저러티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려면요. 이 캐슴은 영어로 그 달라진 뭐 분절 이런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이 골짜기를 빡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을 매스 세일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 캐즘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커뮤니케이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까 그 마스크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캐즘을 넘어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살 수 있는데 이거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품이 어떤 타겟에 소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사교육 저는 사교육 이거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애기들부터 막 너는 의대 가야 된다, 메디컬 스쿨 가야 된다, 그리고 막 과외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많이 쓰는 포모 척도가 있어요. 나는 딴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뒤처진다고 고민하는 거 있어? 뭘 고민합니까? 다 갖춘 것 같은데. 친구가 없어서 고민합니까? Fear of missing out이 이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런 학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친구는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하고 있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영어 교육을 5세부터 받습니다. 3세부터 받습니다. 이런 형식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 보면요, 이것도 역시 캐즘을 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의 마케팅 행동이라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이해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다수를 여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캐즘을 넘어서 여기까지 확산하고 싶은 거죠. 물론 내용은 동의하지 않지만요. 보시면은 여러분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생로병사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현상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물리체계 이런 것은 모두 다 그 케이오스로 변화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방도 그렇죠. 내버려두면 다 지저분해지고 막 쓰레기장처럼 변하잖아요, 그죠? 사회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정돈하지 않으면은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도 비슷합니다. 이 소비자는 사라지는 걸로 귀결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 소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엔트로피에 저항하기 위해서 역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뭐 제가 개발하려고 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기 재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면 아시겠지만은 아기를 재울 때 내가 허리를 피면 애가 깨요.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진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생활 속의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미 이걸 시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런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혁신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것이 오피니언 리더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얼리 어답터들 그리고 혁신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의견들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죠.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셀러브리티들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또 유튜버들을 고용을 하기도 하는데 다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확산 전략을 염두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레이트 메저리티, 이제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고 후기에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성공한 제품 보고 후기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레걸즈는 뭐죠? 제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처폰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더 이상 판매를 안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는 사람을 레걸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처럼 내가 타겟팅하는 소비자가 어떤 군에 있는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하는 사람도 코그니티브 이노베이터가 있습니다. 인지적이고 지적인 사람들, 그 내용을 점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센서리 이노베이터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으니까,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사람마다 혁신의 방향성은 좀 다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넘어가고, 이거는 보시면은 과거에 블랙 라벨 폰, 초콜릿 폰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건 피처폰이에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나온 겁니다. 200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광고를 한번 보시죠. 좀 징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너 진짜 초콜릿이야? 셋을 동안 말해라. 하나, 나도 여자니까 창피하게 만들지 마. 둘, 나 삐졌어. 둘 반. 이게 배짱이네. 둘 반에 반. 빨리 말해. 너 여자보다 더 날씬해서 어떡할라 그래. 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 정말. 살 좀 쪄. 어느 손가락이 이게? 힌트. 제일 이쁜 손가락. 얼굴 빨개졌네? 너 나 좋아하는구나? 뭘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래. 귀여워. 너 그렇게 수줍어해서 나랑 어떻게 사귈라 그래. 너 내가 그렇게 좋아? 난 남자다운 게 더 좋단 말이야. 너 콱 안아준다. 사연 아이디 상당히 지금 보면 약간 크리피한 느낌도 들어요. 약간 핸드폰이랑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김태희가 했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은 이게 LG는 스마트폰 안 만들죠. 그 전에 나왔던 상품이고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기능은 똑같은데 디자인이 너무 혁신적이고 이걸 초콜릿이란 네이밍한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엄청난 판매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폰도 만들었습니다. LG가. 이건 왜 실패했죠? 이거는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가죽 폰을 만들었어요. 이 가죽이 더러워져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혁신은 누가 하는 거고 혁신의 방향성은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 특히 한번 잘못된 선택이 많은 마케팅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건 또 염두에 될 편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고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아까 우리 블랙 라벨 초콜릿 폰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우리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 연구를 통해서 이 세그먼트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기업에서는 연구 개발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보다는 주로 마케팅, 세일즈 이런 쪽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하는 게 사실 좋죠. 헨리 젠킨스라는 MIT 교수가 이야기한 게 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혁신들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술과 문화가 합쳐졌을 때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납니다. 아까 초콜릿 폰이 성공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이 봐도 문화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K 콘텐츠가 흥행하고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기술을 결합시킬 수 있을지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